전자권은 없지만 군사 주권은 갖고 있다고 후보자께서는 답변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평시 작전권만 갖고 있는, 그리고 전시 작전권은 없는, 북이 군사 도발을 했던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NNL 이남 포격 사건이나 해군 초계함 총격 사건이나 연천군 야산 포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원점 타격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의 사정을 감안해서 한국군 작전을 통제했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서 완벽한 작전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이런 원점 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합참 의장의 임명이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군사외교 안보 전략이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저는 합참 의장이 우리 군의 지휘와 수뇌부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시작전권에 대한 환수 또는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시작전권 전환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자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정상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 합의 내용 중에 2023년 FS와 UFS 연습을 통해서 FOC 평가, FMC 평가를 실시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조건 세 번째인 영내 안보 환경 평가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 평가 방법과 기준에 의거해서 결과를 도출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서면 질의 답변에 제가 서면 질의를 보냈는데 전자권은 없지만 군사 주권은 갖고 있다고 후보자께서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전시작전권 없이 군사 주권을 갖고 있다 또는 그런 나라가 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미 동맹 체제에서 지휘 체계가 유지가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그 연합 방위 체계는 MC의 지시를 받고 국가 주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평시 작전권만 갖고 있는, 그리고 전시 작전권은 없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쪽짜리 군사주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연합작전이라는 것은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의 동맹과 능력을 합쳐서 안보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개념이지, 그 지휘관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주권이 있다 없다 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최근 우리 국방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북의 도발에 대해서는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북이 군사 도발을 했던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NNL 이남 포격 사건이나 해군 초계함 총격 사건이나 연천군 야산 포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원점 타격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의 사정을 감안해서 한국군 작전을 통제했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서 완벽한 작전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이런 원점 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평시 그 북한의 도발 체제에 대한 대응 계획은 합참 주관으로 가지고 있고, 그 진행도 합참 의장 주관하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점을 도발에 대해서 타격을 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적절한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 ROE나 이런 것을 준수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미 연합사령관의 한국군 지휘에 대한 통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작계에 의거해서 대포권 3에 넘어가는 그런 절차에서 넘어가도록 한미가 계획에 따라서 규정과 법에 따라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후보